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도 긴장이 되네요. 제가 퇴임한 8년째인데 지금도 꿈을 꿔요. 이 시험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수행평가,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아니 이 교직은 언제 나로부터 떨어질래나 이런 생각까지 또 들 만큼 우리 교직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이거는 삼각대, 미니 삼각대고요. 그냥 저는 전에 수업을 할 때부터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혹시 페이스북 라이브라고 들어보셨나요? 페이스북 라이브로 수업을 이렇게 그냥 막 찍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찍어도 전혀 의식이 안 돼요. 그건 오늘 강의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선생님들은 찍지 않고 제 강의 영상만 찍어서 이걸 좀 잘게 잘라서 길게 올리면 아무도 안 보더라고.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워낙 바빠서 1분짜리, 2분짜리 이렇게 잘라서 올려놔야 돼. 그러면 선생님들이 혹시 검색해서 이런 경우는 어떠나 이렇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드렸고 오늘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기반 사회정책 교육 이렇게 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찾아뵀는데 제가 교직에 처음 들어선 게 84년도예요. 그럼 몇 년 됐나요? 42년째. 근데 지금도 그 일로부터 벗어나 있질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소식지 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콘텐츠가 방대한. 근데 결국은 뭐냐? 여기 지금은 이름이 참 많이 바뀌는데 옛날에 이거 4글자로 했어요. 사회정서 교육이라고 안 하고 영어로는 캐릭터 에듀케이션. 우리말로 하면 인성교육이죠. 인성교육이야. 그러면 이거 언제적 인성교육을 지금도 또 하는 거야. 근데 조금 모양만 좀 달라졌고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네,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강의 이것들은 이 챗GPT가 대본 구성을 상당히 많이 도와줬고요. 그다음 감마 아시나요? 감마 쓰시는 분이 얘는 감마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요. 지금 이것도 불과 편집하는 시간만 들었지. 근데 선생님 중에 파워포인트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감마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70대가 바뀌었습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5분이면 타다닥 기본적인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동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서울시교육청의 생활교육 정책장관으로 나가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을 뵀어요. 거기 그때 이제 체육과 거기 체육관광 거기 계셨고 그다음에 여기서 선생님들 여기 영감을 한 장 받으셨나요? 영감? 영감이 필요한데? 저희 그 파일을 다 선생님들한테 공유해서 드렸어요. 이거. 그거 말고 저희 원고 자체를 이걸 퀴즈를 하나 하려고. 여기 첫 번째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에 저의 모든 자료, 정말 모든 자료가 여기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길다면 길지, 근데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제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오늘 오면서 집사람이 저를 차를 태워줬는데 집사람한테 여보 웹에다 만화 그리는 작가를 웹툰 작가라고 한다며
그러지. 나는 앞으로 왜 북 작가가 되고 싶어? 더 이상 책 쓰고 싶지 않아. 여기 책 몇 권 지금 써서 여기 오늘 상품으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조장 선생님도 책을 쓰고 계시고 책을 내시기도 했는데 책을 한 권 내는 게 엄청나게 집중을 요하더라고요. 한 6개월 동안 사람이 피가 말라. 그래서 다시는 내가 책을 안 쓰겠다. 그런데 써야 할 글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웹에다가 여기 네이버 카페 여기다가 다 올려놓겠노라. 그래서 나는 이제 웹북 작가다. 이렇게 스스로 오늘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휴대폰 갖고 오셨나요? 휴대폰으로 여기 가셔서 과연 저 사람이 저렇게 뻥을 칠 만큼 자료가 풍부한가? 그거를 제가 퀴즈를 하려고 해요. 여기 카페 네이버닷컴 KEP21에 가셔서 여기 가셔서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 겪으시는 어려움, 생활교육의 어려움, 학급 경영의 어려움, 혹은 수업의 어려움, 요거를 단어로 키워드로 넣어서 만약에 검색이 안 되면 제가 상품을 드립니다. 검색이 안 되면 검색이 안 되면이에요. 되면은 아닙니다. 상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기 상어 안경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선생님께서 돌봄 치유교실 카페에서 검색을 했는데 검색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일바로 검색 안 된 자료를 찾으신 분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생활지도,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제가 기다리기가 그러네. 자, 힌트 드릴게요. 이 자료는 없습니다. 초성 퀴즈. 뭘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답이 남았는데요. 네, 정답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분명히 들었는데. 아, 네. 축하드려요. 박수 주세요. 네이버가 실은 제가 자살로 의정부 가서 교감 연수까지 하고 영상 올렸는데 검색이 안 되더라는 거야. 왜 그래? 금치어로 네이버가 금치어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회로가 있어. 우회로. 그건 4글자예요. 4글자로 찾아야 돼. 이거예요. 4글자입니다. 생명존중. 네, 생명존중 정답입니다. 자, 한번 써보세요. 네. 요거는 생명존중으로 찾으시면. 근데 선생님들이 요즘 많이 찾으시는 인기 용어들이 뭐 그때 다릅니다만 요즘은 뭐 ADHD. 근데 ADHD 찾아보신 분 ADHD 자료는 수십 개예요. 전국적으로 공통적이에요. 우울, 그것도 뭐 하시고 퀴즈 하나 더 드릴게요. 채팅방엔 3,000명이 가능합니다. 지금 교과별로 채팅방이 거의 다 있어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채팅방이 2번 방, 3번 방까지 3,000명이 넘어서서. 근데 개인은 몇 명일까요? 최대치가.
개인의 취업이죠. 제가 탁 걸렸어요. 15,000명에서 걸리더라고요. 네, 15,000명. 지금 선생님들께서 제 카톡 아이디가 ICTSONG거든요. 이따가 소감문을 이렇게 저한테 ICTSONG로 소감문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또 선생님들께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소식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정서 교육에서 오늘 그 해법, 인성교육의 그 최첨단의 해법을 이 세 가지, 조직은 이 세 가지죠. 바로 학급 경영, 수업 운영, 사회교육인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학급 경영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그 모범상 추천 혹시 하나요? 아, 네. 모범상 추천 기준이 학교에 기준이 있나요? 그냥 담임 선생님께서 하시죠? 네.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객관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 학교장상 모범상을 추천하는 그 기준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었어요. 1인 이력, 그리고 주본 활동에 대한 동료평가, 출결 점수 이렇게. 요거는 제가 부장님께 새로 이 링크 건거를 새로 드릴게요. 여기다 좀 놔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미리 나눠드렸던 거에는 링크가 안 걸려 있을 거예요. 이번 원고가 제가 심혈을 기울인 원고라서 링크를 요 며칠 최근에 이렇게 걸어놨는데 여기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 이게 다 사실은 책 한 권들이에요. 여기 학급 규칙 세우는 과정 그거는 참고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례신문이라고 이거는 저는 종례신문이라는 걸 만들 때 그때 실은 제가 이 카리스마가 없어. 종례 들어가서 애들 조용히 하려고 그러면 몇 분 걸려. 그래가지고 종례를 어떻게 날로 먹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전달사항이 있는 걸 이면지에다가 출력해가지고 아침에 나눠줘 버렸어요. 그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 애들 나무랄 일이 있을 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애들 넣어서 뭐 예화를 들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종례신문을 만들기 시작했고 여기에 종례신문 3년치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잔소리, 그러니까 미로의 말, 시험 끝나고 시험 못 본 애들에 대한 미로의 말 이런 것들 선생님 우리 교사가 해야 할 말 거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올려놨어요. 3년치를. 그러니까 여기 가셔서 그냥 검색해서 송 선생님 말이 맞나? 그래서 거기다가 날짜를 입력해보세요. 가령 8월 31일이면 8월 31일 하면 제가 고등학생들과 중학생들 가르치면서 종례신 말로 하는 잔소리 안내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근데 3년치가 되놓으니까 이게 또 책 한 거냐? 그거 편집해서 책으로 내려니까 애들 개인정보가 이게 또 걱정이 돼. 에이 그냥 통째로 그냥 올려놓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종례신문을 발행을 했더니 나중에 학부모님들이 그걸 알게 되시면은 제가 종이로 해서 보내주니까 엄마들이 집에 오면 책상을 열어서 그 종례신문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학부모 신문이 되거든요. 애들보다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더 보시는 거예요. 왜냐? 엄마들이 사춘기 때 대화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를 몰라. 아는 게 있어야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저는 우리 딸내미 키울 적에는 애하고 뭔가 대화를 해야겠다 싶어서 애한테 가정통신문 학교에서 준 거 가정통신문 갖고 와서 식탁에 올려놓으면 한 장에 500원. 그 돈이 상당히 나가더라고요. 가정통신문이. 그렇게라도 해서 뭐 애 급식 뭐 몇 월 며칠 날 뭐 나오네. 결국은 이 신문이 무슨 역할을 해줬어요? 대화의 디딤돌 역할을 해주더라.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은데 저는 좀 학부모의 민원을 좀 다르게 봐요. 지금 여기 50대 선생님, 90년대 말에 학교에 계셨던 선생님들이라면 아실 수 있어요. 90년대 말에 전 세계적인 학교 붕괴가 옵니다. 교실 붕괴. 그래서 그때 우리 선배들이 도망치듯 그때 명퇴했던 기억을 하시는 분 계실까? 그때 바로 걔네들이 디지털 세대들이에요. 근데 그 파고를 견디신 분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세대가 지금 걔네들이 지금 학부모가 돼요. 이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참여시켜주지 않으면 짜증을 내요. 요즘 선생님들 수업, 선생님이 막 일방적으로 끌고 가세요? 지금은 그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참여시키고 학부모와 소통하고. 그러니까 그 괴물들이 별의별 그 훌륭한 그걸 다 한다는 거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아이들 참여와 소통을 원했던 그 세대가 지금 바로 학부모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해법이 쉬울 수도 있다. 아주. 왜? 그때 그 아이들하고 해냈던 그 방법을 사용하면 어쩌면 통할지도 모른다. 네? 여기 제가 수업 운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 라이브 이걸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왜 했냐? 저 선생님은 참 시간도 많은가 봐. 어떻게 저런 걸 하고 살아? 근데 이게 한가해서 나온 꾀가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에 면목 고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천호중학교로 왔는데 애들이 또 다르네. 그 전 애들하고 또 달라.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저항도 하고 아니면 무기력한테 하고 자. 근데 얘네들이 밥 먹고 학교에 올 힘이 있다면 무기력할 수는 없어요. 그 에너지가 있으면 무기력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아니지. 얘네들이 무기력한 척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들여다봤냐? 제가 페이스북을 애들 친구 신청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다른 학교 애들 누구세요? 이런 거야. 그 정도로 제가 우리 학교 애들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맺고 그러고서 애들 관찰하기 시작해요. 쉬는 시간이면 나가. 어느 방에 무기력해 보이는 애가 쉬는 시간에도 무기력할까요? 네, 애가 치는 그 방방 뜨는 순간이 있어. 그거를 페이스북에서 라이브에서 찾아낸 거예요. 이 녀석들이 노래방 가가지고 지 얼굴 들이밀고 막 찍어서 올리는 거야. 그래서 대박이다. 그러면 저는 그걸 편승이라고 해요. 우아하게 교육적인 용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재빨리 편승하는 거야. 얘들아, 니네 페이스북 라이브 한번 해볼래? 거기서 대박이나 빵빵 터져버렸어. 페이스북에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나면 그 휴대폰을 받잖아요. 그러면 바로 조회수가 쫙
확 올라요. 제일 적은 애가 30. 그반 애들은 모르는 거야. 제일 많은 애는 1000이 넘어요. 하룻밤 사이에. 근데 그게 뭐냐? 연출한 거 아니야? 그냥 녹음 찍어한 거야. 애들 역할 겪은 거, 노래 부르는 거, 단어 읽는 거, 그때 애들이. 근데 조금 문제가 생기긴 해요. 애들이 이 시간 때문에 잠을 안 자는 거야. 근데 걔 중에는 그냥 계속 주무셨으면 좋겠다.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운영에서는 무기력을 가장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꼬셔냈느냐. 네, 지금 선생님들 받으신 종이 중에 교과 세특 예시라고 혹시 보셨을까요? 옆에는 같이 보세요. 이런 색깔 조금 반절지 좀. 여기 애들에게 이렇게 제가 수행평가로 너희들이 요거는 프로젝트 수행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로 친구들에게 기여해라. 가령 이제 그 영어라는 것도 이제 언어니까 애들이 하는 모든 활동이 영어로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5점, 불과 5점짜리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하면 5점 주고. 그러다가 세특이 몇백 자까지 입력되나요? 과세특. 500점. 네. 끌리 앞에서 500점. 앞에서 500. 앞에서 500. 네, 정답입니다. 제가 이 중에 한 권을 드릴게요. 훌륭한 교사, 학부모 상담, 훌륭한 교장. 어떤 책을 원하세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훌륭한 교사는 무엇을 하는가? 네, 네, 박수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 요거를 수행평가를 이렇게 해놓고 과세특이 무려 500자까지 들어간다는 사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세특을 못 쓸 거예요. 그 제가 아예 영어 과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첫 시간 OT 시간에 애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생활기록부 500자를 채워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 선생님은 의견은 전혀 안 씁니다. 그냥 오로지 너희가 뭔가 무엇을 했다라고만 쓴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너희들의 생활기록부를 보신 어떤 분이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아, 이 학생은 이런 학생이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게끔 했던 겁니다. 지금 저는 지금 학기 초인데 이게 저는 5점짜리 점수를 줬습니다만 점수 안 줘도 된다. 과세특 500자 프로젝트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2학기에 하고 싶은 모든 수행평가를 쭉 펼쳐놔. 이렇게 쭉 펼쳐놓으시고 이거를 애들에게 지금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날로먹는 그 소리냐면 12월에 애들에게 이 종이를 나눠줘. 똑같은 종이를 나눠주고 자기가 한 거 형광펜으로 칠합니다. 쭉 칠해서 저한테 내면 저는 한 반 입력하는데 몇 분이나 걸릴까? 한 반 입력하는데 30분이 채 걸린다. 이렇게. 근데 애들은 이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디지털 세대 애들은 자기 작품이 영어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에 공유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얘네들에게 엄청난 일이 됐다. 우리하고 달라요. 자, 요거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참여소통 교육의 모토를 이렇게 하죠. Experience the textbook in your unique way and share the result with your classmates. 교과서를 너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체험해라. 네가 몸이 뜨거우면 뜨거운 몸으로 표현해요. 그림을 잘 그리면 네가 만화를 그려. 여기 바로 그림 사전. 네, 여기 만화 사전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만화를 그린 애가 제가 수민여 중에 근무할 때인데 정말 고요한 애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엎드려 자는 것도 아니야. 그 좀 엽기적이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께 가서 선생님, 아무개가 어떤 애예요? 이게 여쭤봤어. 담임 선생님이 쿨하게 딱 한마디 했어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 한마디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가 얘 연습장이 펼쳐진 걸 봤어요. 이 연습장에 보니까 만화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너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만화로 그려줄 수 있겠니? 그 다음날 그렸어요, 이거. 15개를. 제가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이트로 단어의 밑줄을 긋었어요. 그 반 애들한테, 야, 아무개가 이런 애였네. 밑줄 긋고 나눠주니까 반응이 완전 다르게. 그 괴물들이 내가 수업을 하면 그냥 한두 명 쳐다봐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발견했어? 아이들에게 뭐가 있다? 학습 스타일이 있구나. 그래서 수행평가 더 이상 빽빽이 깐지는 없다. 우리가 그림 사전 여기 있죠? 단어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단어를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영어가 어려운 아이도 그림 앞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아이 담임도 버린 아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일 이후로 이게 13, 16과정을 그 학년 말에야 발견한 거예요. 이 아이의 재능을. 통탄할 일이죠. 만약에 3월에 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했다면 나의 수업이 진작에 달라졌을 텐데. 그래서 바로 참여소통 수업을 위한 소개 자료. 요게 탄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너의 네가 잘하는 걸 나한테 얘기해다오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무기력한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소라게처럼 걔가 그 소라 속에 숨어 있을 뿐이지 이것들은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발견했죠. 근데 그러다가 요번에 그 영어과 선생님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림 사전이 공부 못하는 애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상위권 애들도 만화를 그리면서 영어 단어가 잘 외워지는데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그러면서 애들이 영어 단어가 누적이 되면 그게 절벽이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재밌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화를 그리면서.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 보면은 기억이 나. 근데 단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렇게 철자 속에다가 단어 뜻을 표현, 철자로 단어들을 표현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름하여
타이포셔널이다. 이게 참 어설퍼 보이지만 저는 타이포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도 잘 그리려고 하지 마라. 우리나라에 잘 그리는 애들 전문가 몇만 명이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면 또 뜻밖의 스타들이, 만화 스타들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제 수업이 다양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똑똑한 건 아니고 애들이 교과서 읽기를 하는데 교과서 소리내어 읽기를 이제 중학교에서 한 거죠. 근데 이걸 하다가 교과서만 소리내어 읽으니까 좀 재미가 없지 않냐? 딱딱하냐? 그러면 니네들이 팝송을 불러도 돼요. 우리가 사춘기 때 팝송 몇 곡으로 발음 연습한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억을 살려서 해봐라. 근데 여기서 애들이 굉장한 꾸러기들이 있어요. 저에게 와서 선생님 팝송을 부르고는 싶은데 팝송을 못 불러요. 그러니까 혹시 저희들이 립싱크는 안 될까요? 그래서 그때 저도 당황했어요. 립싱크를 과연 영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대박이 나와요. 애들이 그 자존감, 제가 구글에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거기서 스타가 되고 그래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패러디송 단계까지 가서 이거는 100번째로 만든 거 이렇게 이거는 AI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AI는 빨리 친구가 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얘가 다 기억을 해요. 나하고 대화한 걸 다 기억을 해가지고 정리를 안 해줘도 돼.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대화의 채팅의 마지막이 자 그럼 카드 뉴스 부탁해. 그러면 이렇게 탁 만들어줘요. 지금 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알아줍니다. 세전치 살아 이웃에 살아 내 몸은 이족 애승 어느 장소에 오는 도로 위에 이는 도시 나라에 셋 중에서 잘 골라. 네, 이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일까요? 좀 이렇게 음성변 이거 살려면 10,000원도 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음성 변조 앱이 수십 가지 공짜예요. 애들이 또 여기에 미쳐. 음성 변조 하고 싶어서. 그래서 수행평가도 지금 수학이나 과학은 LG 사이언스인가 거기에 노가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음성 변조랑 엮으셔서 하시면 수업의 혁신이 다른 게 아니라 애들 눈높이에 맞으면 리더 라우드 그리고 또 요즘 최근 수노 하시는 분 수노 음악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수노. 자, 다음 연수는 선생님께 수노 연수로 하세요. 얘가 또 사람을 애들이 들끓게 해. 네,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ICT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렇게 안 하고 인포메이션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툴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SNS도 페이스북도 소셜 아니야. 스튜던트 학생과 네트워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AI는 아직 정의를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주제와 가장 밀접한 거죠. 인성교육인데 여기서 처음에는 교실 뒷면에 이렇게 환경미화, 그 당시 환경미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미화하고 이렇게 붙여놓을 것을 좀 예쁘게 만든다고 감성적인 자료로 만들려고 한 것이 게시 교육 자료였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사회적 기술, 라이프 스킬로 진화했고, 그것이 다시 카드 뉴스, 조금 아까 보셨죠? 네, 그런 카드 뉴스로. 이게 AI의 파워예요. 여기 초등학교 편, 중학교 편 이렇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편. 네. 부정 애들은 이런 애들 없을 텐데, 이 면목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들어가서 편의점 형한테 막 쌍욕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애가 저한테 선생님 이상한 거 상담 좀 해요. 뭐냐? 모욕죄로 100만 원 벌금을 냈는데 좀 이따 또 법원에서 또 오래요. 에이 뭐 바쁜데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300만 원 내래요. 왜 100만 원 내라고 했다가 300만 원 내라고 그러는 거죠? 이상해요. 그런 거예요. 에라이 사람아. 요 100만 원은 모욕죄로 벌금형 받은 거고, 뒤에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300만 원. 그게 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는 늘 평생 그렇습니다. 조직을 그만두는 그날까지도 그 교육과정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줄 수 없다. 항상 빈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빈 곳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하고 해봐야 바뀌는 게 없어. 차라리 개념이 없으면 개념을 교육하자. 그것도 집요하게 교육하자. 질긴 놈이 이긴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걸 학습지로 만들어서 애들에게 교실에 붙이고, 담임 선생님들께 훈화 교육 해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이제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내가 이제 욕을 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손가락을 흔듭니다. 다 같이 흔들어 보세요. 여기서 한자 시작. 욱하고 욕해서 얼마? 400만 원. 통장에 400은 있어야 될 텐데. 세뱃돈 통장에 400 있지? 이 동네들은 있을 것 같아. 한 방에 나간다. 이것이 이제 카드 뉴스로 교실에 붙일 수 있는 거를 제가 한 100장 정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오늘 이 바쁜데 이제 시험 연수까지 얘기하고 이제 출제할 얘기 생각나고 이런데, 제가 오늘 이 강의 준비를 위해서 파워포인트 새로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 편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내일 받으시기만 하면 돼. 카페에 가셔서 이런 키워드만 넣으시면 그냥 막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 왜? 제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한 공동체예요.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면 아이들의 행복과 선생님의 행복과 저의 행복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행복해지고 구정중이 행복해지면 그것이 저의 행복과 연결되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살다 보니 그것을 깨달게 됐어요. 그래서 다 드리는 거예요. 패러디송까지 이런. 근데 패러디송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저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돼?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근데 모진 놈을 만나면 그때 바뀌려고 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몸이 뜨거운 애들이에요. 36.5도 아니야. 37도야. 근데 나는 교사는 36도쯤 돼요. 그 1도 차이가 상당히 심하거든. 네, 그리고
여기 그 아까 그림사전 뒷면에 추천서 있죠? 교사 추천서. 요거는 수행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수원대, 미대 7명 수시로 왔는데 추천서를 제가 써준 거고요. 얘는 이 추천서 하나만 가지고 면접하고 붙었어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한 1학기 중간고사 수행평가는 상당히 구려. 그죠? 그림을 보시기도 구리죠? 그러다가 점차 애가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이렇게 변하고 이것도 첫 시간에 나눠줘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추천서 특히 특성화를 가려는 재능이 있는 학생들 수행평가 열심히 선생님 다 써줄 수 있어요. 이거 증거다 이거. 미대 추천서를 영어 선생님이 써주잖아요. 근데 이게 날로 먹는 게 뭐냐? 제가 의견 쓰는 거 보이세요? 그 글 중에? 의견 한 문장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 한 문장. 얼마나 추천서 쓰기 쉬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그 한 줄만 쓰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누가 채워? 여러분이 채우면 돼. 그렇게 살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퇴근 시간에 그 제가 교사였을 때 대화하지. 퇴근 시간 이전에 끝낸다야. 이거 몇 분 안 나왔어요? 이거 다 상품으로 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그리고 그 기록들을 말로 해주면 날아갑니다. 그 기록을 생활기록부, 여기 과세특 있고 애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저는 이렇게 수첩을 제 오른쪽 주머니, 수첩 왼쪽 주머니에 볼펜 항상 갖고 다녀요. 담임할 때. 이게 왜 이게 무기야. 애들이 뭔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적어.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찌질한 행동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사모 애들 선생님은 너희들이 찌질한 행동을 바라봐줄 시간이 없어. 선생님은 그럴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전화해야 되고 나는 그것을 기록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오가고 생활기록부 다 적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활기록부를 저는 요즘 법률하고 또 안 맞을 수 있는데 생활기록부 사본 학교에서 가정을 거기다 한 줄 써요.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5월 중간고사 때부터 보내주는 거예요. 그 애들이 나중에는 어떤 애는 넉 장인데 어떤 애는 8장이 되어요. 근데 아무도 민원을 제기하지 못해요. 왜? 거기 교사의 의견은 단 한 줄도 없기 때문에. 팩트만 써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만 그랬더니 애가 생활기록을 안 했으니 애들이 다 앞장은 찢어요. 생활기록 성장하면 다 뜯어버리고 뒤에 걸 비교하는 거야. 야, 넌 왜 모두 8장이야? 난 넉 장이야. 비교해봐도 지네들이 담임에게 뭔가 이의제기를 못하는 거야. 왜? 팩트만 썼는데. 그랬더니 그날 제 인생의 아이로부터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지읒해. 뭘까요? 시절 누가 유머상 시절 누가 말씀하실래요? 네, 두 중에 한 번 드릴게요. 시절에 그다음 2번 우리 담임은 진짜 친절해, 철저해. 네, 정답 맞추셨어요. 친절 아니에요. 철저해. 네, 박수 주세요. 우리 담임은 이게 선생님들에게서 나온다. 시절은 참 철저하다.
카리스마가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속에서도 카리스마가 나올 수 있네. 저는 그걸 느꼈어요. 나보고 철저해야 되는데 뭐 어쩔 거야. 근데 제가 AI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AI하고 빨리 친해지세요. 얘가 똑똑해. 별의별 도움을 다 줘.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해서 나의 자서전도 써줄 기세예요. 제가 오히려 뭐 해. 천천히 가자. 우리 자서전까지. 그리고 교사는 AI에게 교직을 맡기고 교사는 아이들 곁으로 혹은 자기 자신 곁으로 가자. 자기 자신. 시간. 제가 오늘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렇게 맨발 걷기도 하고 여기 카페에 가시면 제가 당일치기로 놓을 수 있는 정보를 근데 대중교통 저는 차가 없어요. 근데 차는 집사람이 저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몇 프로는 최소한 놀아야 된다. 몇 프로? 네, 30%는 놀아야 된다. 30%는 놀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최선을 다하지 말자.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할 때 70%의 노력만 기울여? 그건 또 넌센스잖아요. 할 때 최선을 다하되 놀 시간 30%를 스스로 확보하자. 그래야 삶의 질. 저 아침에 올림픽공원 산책하고요. 오후면 지금 이 시간은 사실은 아차산에서 맨발 걷기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출출하고 계란도 하나 삶은 거 먹고 이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와서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네, 소감문 볼 때 소감문에다가 한 장씩 써서 오늘 강의 소감을 적어주시고 1분 전에 끝냈습니다. 예수입니다.